3살 배기 아이의 아버지인 25살 친민뚜.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시위 현장에 섰습니다.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남편 앞에서 임신한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지금 국내적으로도 전부 다 통제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런 소식들이나 이런 걸 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두 분의 이야기는 계속 들었는데 못 들었잖아요. 두 분께 여쭤볼게요. 미얀마 혹시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아니요, 저는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는 가봤는데 네. 미얀마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박지원 변호사님은요? 저도 미얀마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네. 다만 저는 이제 어떤 나라 궁금하거나 가보기 전에는 항상 이제 1인당 GDP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상한 GDP를요? 예, 1인당 국내 총생산을 확인을 해보고 이유가 있으세요? 왜 이제 GDP를 굳이?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가장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치, 역사, 종교, 문화 다 중요하지만 네. 일단은 경제 지표를 먼저 확인하거든요.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현재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500달러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보다 조금 나은 정도 수준이고요.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는 아프리카 케냐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 정도에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대강 우리나라로 치면은 1970년대 정도의 GDP거든요. 그러면 이제 짐작이 되는 거죠. 아, 그 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겠구나. 네. 이 정도 생활 문화겠구나라는 네네. 걸 짐작을 하신다는 거죠. 이번에 민주화 시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사실 그 아시아 국가들은 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식민지를 겪게 되고 식민 지배를 받게 되고 해방 후에는 내전을 많이 겪게 되죠. 우리도 뭐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동병상련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2시간 반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은 네. 미얀마인데 거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분노,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외감 이런 걸 느꼈는데요. 분노는 당연히 그 군부가 자신이 보호해야 될 국민을 상대로 해서 무자비한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분노스럽고, 경외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당연히 생명이 위협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리로 나가서 자유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런 시민들과 젊은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경외감을 느껴요. 특히 최근에 CNN에서 네. 뭐 아주 유일하게 들어갔더라고요. 군부에서 받아줬나 봐요. CNN에서 촬영한 걸 보니까 CNN 기자들이 이렇게 시장으로 가요.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저 멀찌감치서 군부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릇을 두들겨서 항의의 어떤 표현을 하고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자유에 대한 인간의 신념은 막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럼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박지원 변호사님은요? 앞서 그 1인당 GDP를 언급했던 이유가 네. 이제 뭐 공식은 아니지만 1인당 1,0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 사이 구간에 들어섰을 때 네.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고조되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지금 딱 그 단계에 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군부 독재 정권에서 문민 정부로 어느 정도 권한이 이양이 되면서 아, 역사의 수레바퀴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구나라고 느꼈는데 갑자기 이번 쿠데타 때문에 뭔가 후진 기여를 받은 듯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 북한이 사실은 그 단계에 굉장히 문턱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머지않아서 북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이 미얀마 사태를 두고 김성희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분노 이런 단어들을 쓰셨단 말이죠. 혹시 학번이 어떻게 되시죠? 아, 갑자기요? 여기서 이제 나이 가나요? 네네. 아, 제가 1986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배들이 광주의 실상을 보여준 그 동영상을 상영을 했어요. 5월에.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왜 그러냐면 그 TV에서 봤던 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TV에서는 그냥 일부 시민들이 폭도가 되어서 난리를 일으켰다, 이렇게만 이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광주의 실상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제가 좀 학생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때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경로를 따라서 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얀마 그 사진과 광주의 사진을 이렇게 딱 두 장을 놓고 보면 어느 쪽이 광주이고 어느 쪽이 미얀마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군부가 그렇게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 비슷하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언론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V를 틀어보면은 일부 폭도가 북한군의 선동에 넘어가서 지금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면서 이 다치거나 죽은 시민들의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고 그 시위 진압하다가 부상을 당한 군인들의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당연히 폭도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언론 통제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광주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나의 이웃이 군부의 총탄에 의해서 쓰러져서 그런 것을 보고는 붕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위에 동참하게 되고 결국은 자발적으로 무장까지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군부가 중화기까지 동원해가지고 학살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슬슬 무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광주하고 너무 비슷하다. 다만 한 가지 뭐랄까요, 불행 중 다행인 점은 그래도 지금은 SNS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군부가 통제를 해도 그 소식이 바깥으로까지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미얀마 시민들이 어떤 국제사회의 연대 이런 것들을 좀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책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정말 어떤 외부와의 소통이 그렇죠. 완전하게 단절이 됐었죠. 네, 완전히 철저한 고립이었고 군인들이 광주를 에워싸고 광주 시민들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고 또 광주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광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뭐 언론 취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광주 시민들이 그 당시에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촬영을 하면은 그분들을 보고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인데 우리나라랑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니까 다른 나라인데 같은 사람 같이 느껴졌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공감이 된달까? 좀 못 사는 나라인데 더 힘들어져서 불쌍해 보였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시위하면 또 코로나 걸리고 약간 우리 일 같으니까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거 그런 생각이